예, 이번 시간은 정관하고 편관 할 차례죠.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또 풀리고 있다가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은 정관하고 편관 할 차례인데 정관하고 편관이 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의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관이든 편관이든 나를 극한다는 거는 자극 준다, 공격한다, 나를 통제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통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브레이크 걸고 때로는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관, 편관, 관살 혹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살은 이제 정관하고 7살, 편관을 또 7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이라고도 하고 정관은 그냥 관이라고도 하고, 근데 정관을 관이라고도 하는데 정편관을 합쳐서 그냥 똑같은 관성이라 해서 그냥 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확실하게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은 편관이나 혹은 7살 혹은 살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은 나를 극하긴 하는데 음양이 다른 상태에서 극하는 거죠. 내가 양이면은 정관이 음인 것이고 내가 음이면은 정관이 양인 것을 의미합니다. 정관이 기본적으로 사주 내에서 작용하는 것은 나를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목적이.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지나치거나 앞으로 너무 나설 때 혹은 잘못될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정관의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정관은 이제 겁재를 극하잖아요. 정관은. 편관은 이제 비견과 일간을 극하고 정관은 겁재를 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겁재를 극하기 때문에 밖으로 삐져나오는, 혹은 이제 겁재라고 하는 거는 재를 극하는 거잖아요. 재는 내 의무고 책임인데 겁재가 재를 극하니까 겁재가 투간되거나 이제 겁재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무적인 행동,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친구한테 떡볶이 사주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형태를 겁재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정관입니다. 정관이 조절을 하니까 딱딱 틀에 박힌 그런 행동 위주로 이제 가게 돼 있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는 것이 정관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면 무슨 수를 써서도 하는 것이 정관이고요. 정관과 편관 공이 재성을 보호합니다. 지키고 보호한다. 재생관, 재생살, 뭐 사주 용어, 이런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전혀 못 알아들으셔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재생관이라는 것이 있다. 재생살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냐, 정의는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재는 돈이잖아요. 돈을 벌면 우리가 그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되 운이 나쁘면 그 돈을 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돈을 내가 벌었는데 내가 쓰지 못하는 경우,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부모님 병원비로 다 나갔다. 그럼 결국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내가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버는 돈하고 쓰는 돈은 다른 거죠. 어쨌든 재라는 거는 돈 자체의 돈을 버는 행위나 그런 금전적인 것, 계산적인 여러 가지 형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놓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이 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반장을 시키면 잘하겠죠. 반장 선거. 또 식신제사라는 사주도 반장하겠다고 손들고 나서긴 하는데, 식신제사는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고, 재생관 혹은 관이 재를 다루는 사주는 주변에서 시켜줍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책임감이 있어. 결국에는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조직적인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걸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관이 재 중에서도 이제 정제 기준으로 가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이 정제잖아요. 가정적인 것. 그게 이제 공적인 걸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정적이지 못하고 그릇이 큽니다. 밖으로 인정받으려고 뭔가 계속 시도하는 것들. 정제 기준에서 관을 보는 게 있고 정관 기준에서 재를 보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정제 기준에서 관을 보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성공지향적인 사람, 가정적이지 못하고 그릇이 크다. 근데 정관 기준에서 정제를 보면은 이미 공적인 부분으로 갔어요. 의무, 임무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사적인 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재를 관리하는 것, 안정된 기반에서 그 상태에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것, 뭐 전형적인 행정 관료 같은 것이 되겠죠. 관이 창고라고 하면은 그 창고 안에 계속 물건을 넣어가지고 창고를 키워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재생관입니다. 관 기준에서 재성을 보면은 창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거 이제 분류하고 관리하는 거죠.
관리직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조절하고 내가 벌어들인 돈이나 그런 나의 재물, 내 책임, 내 사회성 이런 것을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일간이 감당하느냐, 나 자신이 감당을 하느냐. 사회적 활동을 하고 명예가 커졌어요. 근데 그 명예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 수가 있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단체적인 일이니까 이제 그런 것과 얼마나 코드가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일간이 약하면은 주어진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게 바쁘겠죠. 편안한 생활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관이 강한데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힘들죠. 여기서 일간의 강약은 원령별 보는 희귀가 있고 비견겁제의 그런 세력이나 뿌리를 이제 가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간의 근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일간의 강약 중에서는 일간이 강해야 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관이 크고 재성이 약하면 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어지는 일이 작은 걸 의미해요. 재는 인정 같은 거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 근데 관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은 큰데 재가 약하니까 항상 불만이 생깁니다. 정관적 그릇의 크기는 인성이 아니고 재성에 달려 있습니다. 재생관. 정관을 보려면은 재성을 봐야죠. 얼마나 그 크기가 커져 있는지. 편관을 볼 때 편관의 감당 능력은 식상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재생관 하는 명인데 재가 굉장히 강하고 정관이 약하면은 정관이 들어왔을 때 사주가 좋아집니다. 지금 정관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틀, 사회적이지 않더라도 일단은 어찌됐든 틀인 거예요. 틀은 틀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일단 그림에 대한 밑그림 혹은 틀, 구도를 잡잖아요. 그러한 틀이 정관이라는 거예요. 목일관한테는 금이 정관이겠죠? 금이 정관이니까 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려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열심히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까지 보는 것이 정관입니다. 부모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지키는 법률이나 그런 것도 하나의 틀이잖아요. 룰 같은 것, 제도. 그래서 겁제를 다루려면 정관이 필요하다. 일단 룰에 넣어야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얘기하면 내 말을 듣겠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공간 혹은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룰을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지키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이 이제 정관이 겁제를 다루는 것. 겁제는 보통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극하니까. 그래서 겁제가 있는 사람은 남한테 인정받기보단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겁제 가진 사람 꼬시려면 인정해 좀 좋아합니다. 정관이라는 건 하여튼 사주가 어떻게 생겼든 정관 중심으로 된 사주들은 아무리 망해도 기본 틀을 지킵니다. 상관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정관을 아예 깨버렸다든지 뭐 그렇게 심하게 파극되지 않는 이상 정관이 건강하고 정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 항상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기적이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 룰이나 사회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진 않는다. 그 정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의지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뭐 상관이라든지 편인이라든지. 상관은 관을 극하고 또 편인은 관을 설하잖아요. 관한테 상관이 편인이잖아요. 관이 생을 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 그게 편인이잖아요. 음량이 같은 것. 관한테 식신은 정인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체와 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겁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관이 겁제를 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극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할 일이 많으면 원래 재밌어요. 극할 게 많으면. 뭐 일간이 이게 편제가 있어서 많다. 극해야 될 게 많다. 그럼 재밌는 사주예요. 식신이 있는데 식신 제살. 편관이 많다. 식신이 강한데 편관이 뭐 적절하게 발현돼 있다. 그럼 재밌는 사주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은 왜 극하고 죽이고 막 자극적인 일 좋아하잖아요. 편관이 있다. 편관이 강하고 비견겁제도 많다. 그러면은 편관에 대응하는 재미를 의미하는 거죠.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있다. 도식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식신을 극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 꺾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죠. 일단은 천간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우선 보세요. 사길신, 식재관인이 나와 있는지, 사흉신, 살상겁표가 나와 있는지. 살상은 아시죠? 편관하고 상관을 얘기하는 거고, 겁표는 이제 겁제, 또 다른 말 양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겁표, 표인, 편인을 효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관은 인성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생관하는 명이 있고 관인상생하는 명이 있어요. 재생관은 관을 이제 크게 키우려는 명인 거고, 관인상생은 관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인성이 자격으로 유지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자가 재생관하는 명이 있고 관인상생하는 명이 있겠죠? 관인상생하는 명은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 유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식상으로부터 관을 보호하는 거죠. 식상이 상관 경관하든 식상 대사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인성으로 보호하죠. 그것이 뭐 정인과 편인의 사용처가 다르긴 하지만, 정관과 정인으로 되는 사주는 일단은 패턴이 일정해요. 항상 하는 일만 해요. 가던 길만 가고, 이 사람의 대화의 패턴은 항상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강조를 하는지가 딱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됨됨이, 인격 이런 것들.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사주 보러 왔어요. 관인상생된 사주는 맞추기 쉽죠. 식상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사주보다는 관인상생은 딱 그 틀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찝어주면은 아주 판단하기 쉬운 패턴이죠. 관인상생이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관인상생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남편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남편한테 가끔씩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인상생 사주에. 관을 깨는 것이 아니라 관을 조절하는 것, 자극하는 걸로 쓰이죠. 왜? 상관이 보통 관을 극하려면 그냥 막 극하잖아요. 근데 관인상생이잖아요. 인성이 있잖아요. 정인이 있으니까 상관을 조절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들이대는 목적의 상관 견관이 아니라 단점을 지적해 주는 거. 음식점에 음식 맛이 부족하다. 이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 맛이 부족한데 그냥 아예 사장 나오라 가지고 뒤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상관 견관이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분 안 나쁘게 설명하는 것은 상관 폐인된 그런 상관 견관이라고 할 수 있죠. 비경겁제를 통제할 때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비경겁제를 조절하고 극하는 거겠죠. 일간이 약하면 억압하게 되고, 일간이 강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대동해서 비경겁제를 조절하겠죠. 정관이 격을 이루었다. 정관 위주로 가야죠. 근데 재성하고 인성이 있으면은 그것이 뿌리와 머리로 그것을 이제 순용하기 위한데, 일간이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재인이 강하다. 그러면은 반대로 극을 해줘야 돼요. 재가 많으면은 일간이 강해하고, 인성이 강하면은 이제 재극인을 해줘야 합니다. 관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따져야 돼요. 그냥 하나만 배워서 될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똑같은 식상생재, 똑같은 뭐 관인상생이라도 음간 위주의 관인상생이 있고 양간 위주의 관인상생이 있잖아요. 각각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은 일간이 강해야 좋습니다. 일간이 강하고 재성으로 뒷받침이 되든 아니면은 관인상생 쪽으로 가서 유지를 하든. 관인상생으로 가려면은 일간이 약한 게 낫겠죠. 일간이 강하고 관인상생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일간이 강하니까 뭔가 일간 위주로 해보고 싶겠죠. 그럴 땐 상관을 써서 관인상생의 틀을 내 위주대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뭔가 조금씩 조절하는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뭐 정관은 뭐 그런 뜻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정관이 나를 유정하게, 내가 딸이면은 정관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면 정관은 엄마가 되는 거고, 내가 직장의 후임자다. 그럼 나의 선임자는 여자 상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면 남자가 직장 상사가 되는 것이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량이 다르니까. 근데 내가 남자인데 아버지다, 내가 여자인데 어머니다. 그럼 뭐 가차없이 얘기하겠죠. 대놓고. 직장 내에서도 남자끼리는 또 남자끼리의 강인함이 있고 또 여자끼리만의 단호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편관이라고도 하고요. 정관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관은 그 자체가 위험이에요. 위험. 편관, 위험, 칠살이라고 해서 일간의 7번째, 어떤 일간이든 7번째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극한다 해서 칠살이라고 합니다. 간목일간의 경금이 칠살이고 을목일간의 신금이 칠살이죠. 천간 신금이.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적,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로 공격할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게 편관입니다. 그런 편관을 감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편관을 아는 거죠. 편관을 아는 것.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도구도 있고 뭣도 있고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위험을 막 무릅쓰고 그런 걸 극복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 위험을 극복할 만한 도구나 뭐 수단? 아니면 뭐 인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강약. 일간의 강약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인공이 건강해야 일단 극복을 하죠. 병이 들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는데 극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일간이 건강해야 한다. 꼭 굳이 그게 막 지나치게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험적인 편관을 버틸 힘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식신제살, 편관을 조절하는 제압하는 거죠. 식신은 편관을 정면 대응합니다. 정면 대응. 편관이 내 앞으로 오면 식신은 그걸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식신제사라는 사람들이 위기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긴 한데 인성적 구조가 안 돼 있으면 다혈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일단 주먹부터 날아간다든지 일단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막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다 막 부러뜨려. 막 좀 섬세하고 부드럽게 만져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죠. 위험. 그냥 내가 보기엔 위험이다 이거죠. 짜증난다. 이 식신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기계 같은 거, 기계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인성이 가미된 부분이면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결국에 극복해 나가는 것들. 식신이 이제 편관을 제압을 하면 전쟁에서 적장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걸 적지를 통치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적지를 통치하면 내 말을 안 듣죠, 사람들이. 쥐가 뭔데? 이러죠. 적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적장을 내가 꼬시면 그 적장이 통치하는 적지에 있는 부하들까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식신이 편관을 보고 있는 사람, 다루는 사람은 이제 고향보다는 이제 타향이나 외국에서 성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불안정적인 것, 대척이 필요한 것, 현장직, 임시직 뭐 이런 데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그릇을. 적지와 적장을 다스릴 정도니까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딜 가든 장을 맡습니다. 어딜 가든 우두머리가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문제 해결, 문제 극복할 만한 소지의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 편관은 칠살이라고 하죠. 무정하다. 나를 극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다. 인정사정 없다. 뭐 그런 부분이고 관은 부드럽다. 그런 틀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관 편관은 있잖아요. 정관이 문인, 그럴 문자죠. 그럴문, 글 쓰는 행정적 부분이고 무관은 군인이죠. 그래서 정관은 사무직, 행정직, 그리고 편관은 임시직, 현장직, 별정직 뭐 이런 쪽으로. 관을 보통 직이라고 해요. 직업 볼 때 관이 없으면은 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직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무관사주다. 프리랜서다 이거죠. 관이 뚜렷하다. 정관적 틀에 돼 있다. 그런 사람 밖에 내보내서 현장에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당장 때려치지. 그리고 편관에 있는 사람 사무실에 앉아있으라고 하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앉아있어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관여하고 막 그러지. 현장직 같은 쪽에서도 현장 소장 뭐 이런 거를 할 만한 사람이 편관이다 이거죠. 편관을 봐야 하는데 편관이 10대 때 오면은 이제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건강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자는 문제. 그게 잘 안 됩니다. 의식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제 특수 집단에서 비공식적 그런 게 될 수 있죠. 특수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폭력 조직이나 지역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수한 그런 것을 다루게 될 수 있죠. 그 맹목적 결속력이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기준의 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10대 때 살이 강해질 때 쟤를 갑자기 설하기 때문에 아버지 문제가 생깁니다. 쟤를 설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 발생으로 학교를 못 간다. 이게 편관이 어렸을 때 발현되는 사람은 그걸 감당을 해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뭘 해도 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아 놓고 맨날 남 탓만 한다. 상황 탓, 환경 탓만 한다. 다른 애들은 소년소녀 가장인데도 열심히 하더라. 전교 1등 잘만 하더라.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주변 환경이 정말 안 따라줘서 못한 건데 남들은 핑계대는 걸로 보이죠. 그것이 10대 때 사론이에요. 편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여자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뭐 이럴 때 편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남자를 기피해요. 굉장히 남자를 증오해서 정교적으로 간다든지. 이게 남자를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한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를 다 받아들이든지 성적으로 물러내진다든지 막 그런 성향을 띨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거랑 안 좋은 단어들은 편관 7살 이거하고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안 좋아요.
하여튼 부정적이면 안 좋아요. 20대, 30대 평관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스카웃되고 수직 상승, 갑자기 누구한테 꽂히는 거예요. 특수하고 불안정한 곳. 그 위험적 요소에서 발탁이 되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은 자격이 필요 없잖아요. 힘이 센 것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데서 군기 잡는 곳이라든지 위험을 다루는 곳에서 빠릿빠릿한 실무중심적인 사람이 대우를 받겠죠. 안정된 곳에서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은 사고 치겠죠. 조금만 뭐라 해도 들이대거나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불안정한 곳에서 살해 작용이 생겨야 됩니다. 뭔가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 여자가 편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임신 문제, 강제 결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편관이 부정적이면 일단 속도 위반이라 보시면 돼요. 모든 속도 위반이 편관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편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속도 위반이 제일 많아요. 특히나 이성 문제에서 그런 부분. 이제 40대, 50대 이때는 뭐 명퇴하고 건강 문제 생기고 사건 사고 생기고 회사가 망한다든지 암 같은 게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생기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면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뭔가 돼서 좋아지는 거지만 편관이 긍정적인 부분은 뭐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살을 조절하려면 제살은 뭐냐면 식신제살. 그냥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는데 그러면 가스불 안 끈 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는 거예요. 옆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 비밀번호 딱딱딱 눌러가지고 거기 가스 좀 꺼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직접 가스 끄는 거예요. 그것이 식신제살이에요.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이 식신제살.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것이 식신제살이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대처하는 것. 상황 대처 능력이 빠릅니다. 편관은 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상관으로. 음간의 기준에서는 편관하고 상관이 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살은 양간 기준에서 겁재가 이제 편관하고 합을 할 수가 있고 음간에서는 상관하고 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인합살,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합살하고 상관합살이 있는데 상관합살이 작용이 더 뛰어납니다. 설득력과 화술, 급박한 상황일수록 자기의 정치적 수완이나 외교적 부분이 더 뛰어나게 금방금방 이제. 근데 상관합살은 어쨌든 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덮어 놓는 거죠. 위험을 해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덮어 놓는다. 임시로 그냥 폭발될 것을 임시로 정지시켜 놓는다. 시한폭탄을 정지시켜 놓는다. 시한폭탄이 꺼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것을 꺼지려면은 이제 식신 같은 것이 와서 제거를 해야죠. 그 양인합살 같은 경우, 겁재가 합살하는 것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외교 능력과 사교술이 되는데 미인계라든지 조건제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적장에게 내 누이를 시집 보내서 대참사를 막는 것들. 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략결혼 해가지고 전쟁을 막는다. 그 화살,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을 의미하죠.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살이 감화됐다고 하는 건데 살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예를 들어서 깡패가 왔다. 그냥 식신으로 들이대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화살. 그 깡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화살입니다. 인성이 필요하죠. 인성이. 편인이 필요합니다. 살인 상생이라고도 하죠. 살이 많은 구조에는 인성운이 좋아요. 살이 많은데 식상으로 조절하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살인 상생에서 정의는 자기 입장에서 살을 다뤄서 일간 입장에서 움직이게 하고 편의는 살 입장에서 하니까 효과나 속도는 빠른데 일간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 기준으로 잘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깡패를 꼬시는데 내 기준으로 꼬시니까 그게 뽀록 나면 결국에 나한테 그 위험 요소가 다 오는 거고 편의는 깡패를 정말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깡패가 됐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날 때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켰는데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내 기준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결국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긴 힘든데 하여튼 그런 비교가 있다는 것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이 커지면 안 돼요. 재생살 하면은 살을 따르는 거긴 한데 살을 더 키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살은 순간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살에 압박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살은 그거예요. 깡패가 왔어. 그 깡패가 더 옳다고 깡패가 하는 짓들을 다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거예요. 아, 당신 말이 옳다고 막 더 깡패 기질을 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기질을 키워준 사람이 필요가 없을 때 토사구팽이 되겠죠. 토사구팽. 그런 것들. 아무튼 뭐 재생살, 살인상생, 양인합살, 상관합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여튼 편관은 위험한 것, 정관은 안정적인 것,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관과 편관에 대한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이것은 뭐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궁리하셔야 됩니다. 궁리가 끝나야 뭔가 이제 내 걸로 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정관 편관에 대한 설명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처음 배우는 단계인 만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느낌으로 반복 숙지하시고 들으면서 적으세요. 이거는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녹음된 거나. 다시 들으시고 놓쳤으면 또 다시 듣고 적어서 편관이 뭔지 정관이 뭔지 그런 설명에 대한 부분들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그것이 진정한 학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자,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잔소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관적 요소다. 나를 괴롭히는 거다. 잔소리 노래 듣겠습니다. 잔소리 들었습니다. 잔소리는 뭐 기본적으로 인성적 작용이죠. 행동을 고치게끔 만드는 인성적 작용인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걸로 막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편관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궁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궁리가 많이 필요해요. 사주 공부는 자연학문이기 때문에 궁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내가 직접 설명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정말 그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은 배우는 거잖아요. 습은 익히는 거고 배우기만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된 학습이다. 그래서 많은 요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항상 배우는 거에만 치우치잖아요. 고액과에다 보다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정말 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자기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건데 그럴 만한 지식들이 요즘에는 별로 많이 없잖아요. 학교 공부에만 치우쳐 있어서 대학 입시 열풍만 불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인문학 공부에 조금 더 비중이 실어지면 문화적 부분도 많이 발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마지막 남은 겨울. 이제 입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보름만 지나면 이제 계산해입니다. 아직까지는 임진년의 그런 마지막 끝자락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될 문제도 안 되고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특히나 건강 문제 계산년 되면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씩 한번 노력해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관 편관 9번째 시간이죠. 설명 마치고 다음 10번째 강의 오행 수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11번째 정인 편인까지 하면 오행과 10성은 끝나네요. 2번만 더 함께 하죠.